안녕하세요. 전국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뮤진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사입과 위탁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7일에 4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이 제품은 저만 팔 수 있었거든요. 즉, 제가 제조한 상품입니다. 저만 팔 수 있으니까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여러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는 약 1만 가지의 상품을 사입하고 판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 상품에만 집중하니까 시간과 노동력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입과 위탁만이 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제조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풀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 2013년에는 자사몰, 2015년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어요. 판매자 센터가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UI라서 비교적 쉽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과 연동되니까 광고비를 내지 않고도 유입시킬 수 있었어요. 2015년 당시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만 해두면 알아서 잘 나갔거든요. 건물주가 월세 받듯이요. 그런데 점점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늘었어요. 저와 그 판매자분들은 가격 비교, 즉 카탈로그 매칭 시스템에 묶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에서 1순위라도 하려면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엔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가격 경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가격 경쟁으로 저렴해진 시장은 소비자들의 지출이 커졌고 제 매출도 커졌어요. 하지만 마진은 줄었죠. 그리고 시간과 노동력은 늘어났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건을 출고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입고되는 물건들은 입고 처리, 그리고 없는 것들은 품절 처리를 사이트마다 했어요. 그리고 없는 물건은 고객님께 취소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물건이 많이 품절될수록 CS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엔 새로운 상품을 소싱해야 했어요. 어차피 또 뺏길 테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풀로 일하게 되는 루틴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급사에서 공문이 내렸는데요. 온라인가를 어길 경우 물건을 공급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켜지겠지 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모 업체가 금요일 저녁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금토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본사는 평일에만 응대를 하니까 이 허점을 노린 거죠. 저는 주말 내내 부글부글 끓었다가 월요일에 본사에 연락을 하면 원복되었다라는 로봇 같은 회신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 찾은 건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용샷이나 착용샷을 찍어서 직접 올렸어요. 그 상품은 본사에 재고가 넉넉했고 마케팅만 하면 두고두고 잘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매입을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고 나서 재고를 봤는데 누가 그 많던 걸 싹 쓸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방 같은데 제 착용샷이나 사용샷이 캡처가 돌면서 리셀러들도 생기고 거기에 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남 좋은 일만 하게 된 거죠.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겪게 되니 나만 팔았으면 좋겠다. 나만의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매일 품고 살았어요. 실행력이 답이라고는 하지만 벌어가진 못했어요. 무언가를 벌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아니까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제품 개발을 하더라도 비용이 들고 로고도 만들어야 하고 브랜드스럽게 사진도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의 트리거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2021년에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기술테크나 앱 개발 쪽이 아니었어요. 전 일반 공산품 소비재로 합격을 했는데요. 원래도 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게 되니까 추진 속도가 확 붙게 되더라고요. 일단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지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입과 위탁을 판매하던 그 전쟁통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제조가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입할 때는 1만 가지 상품을 관리해야 했는데 제조는 한 가지 상품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입할 때는 공급사의 재고 사정을 바로바로 알 수는 없지만 제조는 제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입은 다른 판매자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으로 뺏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진폭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사업계획서로는 시제품 개발 및 런칭을 했고 이 사업계획서로 맥락이 비슷한 두 가지 지원 사업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는 적었지만 600만 원 정도를 바이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입과 위탁으로 막막하신 대표님들, 제가 했던 것처럼 제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지원 사업을 모두 공개해버리면 준비하셨던 대표님께 괜한 경쟁률만 올라가고 컨설팅 업체가 개입되고 수수료만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공개하면 좋을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껏 봐왔던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공개하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원했던 사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